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과 함께 오늘의 주간 전략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야, 오늘 시장이 네. 2025년은 확 다르네. 완전 다른 그쵸. 모습입니다. 주말 보내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네. 뭐 어쨌든 미국 시장도 지난 금요일 시장 좋았는데 네. 일단 연속적인 상승세가 코스피, 코스닥 더군다나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인 하락 추세 구간을 오늘로 뚫어내는 모습이라서 네. 앞으로 2025년 혹은 이번 주간 또 이번 달 1월 정도가 강하게 좀 기대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오늘 매우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4거래일 연속 거의 1% 이상 상승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코스닥이 거의 1.7% 상승을 보여주면서 4거래일 동안 저점 대비 한 8% 상승을 보여준 거고, 코스피도 그러니까 금요일하고 오늘 모두 2%가 넘는 상승을 좀 보여준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저점이 좀 확인되는 모습, 그러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 있는 모습이라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강하게 오른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갭상승이 너무 심하게 떠서 올라가게 되면 이게 네. 재미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같은 2%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갭상승 한 1% 나오고 올라오면은 사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사기도 좀 뭐하고 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시장은 야금야금 이렇게 오르는 모습인데, 그러면서 약간 닥쳤던 게 지분 쳐다보는 격인데, 이번에 상승은 뭐냐면 거의 보합 정도의 출발을 합니다. 강보합이나 보합권에 출발해서 계속 상승이 쭉 이끌면서 가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조금 만약에 이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신규 매수도 잘 할 수 있었던 혹은 할 수 있는 지금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외국인이 어찌되었든 오늘 뭐 코스닥은 살짝 매도가 나왔지만 어쨌든 오늘 거래소에도 한 3,800억 정도 막판까지 해가지고 한 3,760억 정도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고, 그리고 선물은 조금 이제 장중에는 5천 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왔다가 네. 매도 반전되었지만, 저는 충분히 거래소 쪽에 대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바이코리아 뭐 엄청난 바이코리아는 아니지만 추세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 의외로 1월달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점이 아닐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 지난 주말에 네. 이런저런 얘기를 드리면서 대한민국의 주가 역사상 지금 7개월 연속 하락한 케이스가 거의 없죠. 딱 한 번 IMF 때, 네. 그리고 6개월 연속 하락한 적이 한 두 번 정도 더 있는데 두세 번 정도 있죠. 그것도 서프라임 사태, 그쵸. 뭐 이런 특수한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랬는데 이제 요번에 지난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아예 하반기 자체가 그쵸. 완벽하게 그 하락전 추세가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요번에 아마도 자, 차트 한번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얘기 드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네. 요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번 1월 달은 양봉 마감할 그렇죠. 가능성이 높다. 역사적인 패턴에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지금 1월 2일에 만들어졌던 그 시가가 그 아래로 떨어졌을 때 걱정할 일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까지는 그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일봉상에서 지금 저 위에서부터 7월 달부터죠. 7월 달부터 만들어지는 하락 추세가 밑으로 깨지고 했었는데, 요게 점점 이제 상방 에너지가 조금씩 강해지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즉 밑으로 깨지는 구간이 컸던 것이 점점 줄어드는, 여기는 이만큼, 여기는 조금 더, 여기는 조금 덜, 여기는 그냥 터치만 점점점 줄어들고 위로는 오히려 되려 이렇게 강해지는 모습으로 터닝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 상당히 기분 좋게 시장을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이 상승의 주체가 외국인이 돌아와서 라는 부분들, 그 연속적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차트 보시면 제가 보면 저 연두색 조금 연두색이 61선 같아요. 맞습니다. 61선을 계속
언저리 가면 눌리고 언저리 가면 눌리는 거 하는데 지금은 여기를 뚫어버릴 기세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이렇게. 121선 그 위에 녹색이 121선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힘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만약 거기까지 간다라면 네, 지금 위치가 역헤드앤숄더죠. 그렇죠, 쓰리바다. 그렇죠. 그러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 방금 그 세 개 음봉 4개 나온 거 그 언저리 이상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얘기하시는 그쵸,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가 또 이제 121 121선 맞는 이동 것이고. 평균선.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요렇게 여기 더 낮은 그 다음에 요렇게 만들어지는 역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져서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올라가는. 근데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려면 여기 이제 거래량이 조금만 그쵸. 혹은 거래 대금이 조금만 커지면 또 이제 그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될 텐데 아무튼 그거 한번 네.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미 지난주 예. 금요일에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이죠. 좀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고 금요일에도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맞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좀 줄어들어도 이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어느 순간에 거래량 없이 쉽게 올라가 그쵸. 버리는 그런 구간이 이게 나온 따라올 건, 테면 따라와 하면서 그냥 쭉쭉쭉 뻗어나갈 수 있으니까. 매도세가 그만큼 별로 안 나오는 상황에서 그쵸. 올라가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또 그 역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네. 봐요. 코스닥은 지금 더 강세가 엄청난 강한 상승이죠. 큰데 사실 그 코스피 같으면 우리가 이제 하반기 6개월간 하락했다고 치면 얘는 여기가 고점이 거의 4월 달이거든요. 4월 달, 3, 4월 달이었죠. 네, 그래서 훨씬 긴 시간, 네. 훨씬 큰 폭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의 형태가 얘도 지금 딱 역 헤드앤숄더 만들고 그쵸. 거래 늘리면서 딱 튀죠. 완치했죠. 딱 좋은 케이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싼 주식을 줍줍하고 있구나. 그렇죠. 네. 오늘 뭐 하이닉스가 하루 만에 10%말 다 한 거죠, 뭐. 그렇죠. 하이닉스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9.84%로 9.84. 오늘의 최고가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방송에서 뭐 특히 제가 많이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네. 하이닉스 사랑을 계속 외쳤거든요. 하이닉스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도 더 커질 거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서 실적으로 갈 수 있는 것과 기대감 부분들도 생각을 좀 해야 할 텐데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 미국에서 반도체 주들이 좋았어요. 좋았죠. 잘 마무리됐죠. 네. 지난주 같은 경우도 금요일에 해외 주식 보면 이게 반영이 아직 안 됐으니까 보시면 엔비디아가 5.4% 상승을 했고 AMD가 5%, ARM이 10%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4.7% 상승을 좀 했어요. 결국에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4.7% 상승했다? 그러면 당연히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2, 3% 이상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게 뭐 일시적일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약간 최악의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번에 실적이 약간 그러니까 실적은 좋았는데 가이던스 올해 가이던스가 상당히 조금 안 좋았잖아요. 10%가 15% 정도 하향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영업이익이 7조가 될 수 있다. 7조 초반까지 보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목표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 아닌가 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가는 또 선행한다고 하니까 뭐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작년 여름부터 6개월, 7개월 주가가 이미 하락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낸드도 감산 들어간다고 하고 디램은 이미 감산이 들어갔고 그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일부 저가 매수세가 어쨌든 업황이라는 게 6, 7개월 선행한다라면 지금이 어쩌면 최악의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인식이 좀 나오면서 반도체 쪽으로 들어왔고 또 하나는 엔비디아가 상승하니까 결국에는 뭐 하이닉스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디램 뭐 낸드 레거시는 여전히 좋지 못하지만 AI는 여전히 연말까지 혹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나쁘지 않다라는 인식들이 나오면서 HBM 오늘 장비주들 혹은 후공정 관련된 종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역전의 영사들이 귀환하는 모습들 오늘 한미반도체가 6% 그러니까 뭐 이게 많이 오른 것 같지 않지만 이게 저점 대비해서는 꽤 엄청 올랐죠. 올라왔고 그럼요. 다시 10만 원을 지금 회복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동안 이제 HBM 하면 강했었던 PSK홀딩스도 오늘 7% 상승을 하면서 지난 10월달 그 언저리까지 좀 반등을 좀 성공을 좀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이 회사는 이제 정밀 계측, HBM은 이게 수직을 쌓다 보니까 이게 구멍을 뚫을 때 조금만 오차가 생기면 바로 이건 불량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밀 계측하는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오늘 16%. 그래서 오늘 HBM 장비 그리고 후공정 관련된 종목군들이 엄청난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가요. 올해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를 추가적으로 구축하는데 800억 달러를 지출하겠다고 발표가 나온 80조? 것. 네. 그죠. 어마어마 8조, 100조네 100조. 네. 우리나라 환율로 그렇죠, 지금 그렇죠, 환율로 그렇죠. 따지면. 100조 정도를 네.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데,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면 또 HBM을 네. 비롯한 그런 또 그쵸.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에 오늘의 상승의 이 반도체 쪽은 사실 그 지난 금요일 엔비디아 상승, 마이크론 상승, ASML 올랐지, 뭐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연속적인 지금 그쵸. 상승세들까지 나온 상태에서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돈이 있잖아요. 네, 능력되고 100조. 네, 100조. 우리나라 예산의 거의 20% 되네요. 네. 이렇게 이제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데 쓰겠다라고 발표가 나오면서 덩달아서 그쵸. 오늘 초강세의 흐름.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야 그래도 SK 하이닉스가 세는데 보면 한 3-4% 올라가는데 10% 가깝게 아니 올라오는. 그 못난이 삼성이 거의 삼성전자도 2.7%, 네, 네. 3% 가까운 상승 보여줬고 그 마이크로소프트 덕분에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도 맞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이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데이터 센터가 구축되려고 하면 인공지능 AI 산업이 발달하려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건데 이게 되려고 하니 전기, 전력 그쵸. 사용이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전력 설비부터 네. 발전까지.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서 몇몇 여러 기업들이 야 우리 SML 네. 이거를 SMR. 만들어서라도 지금 필요하다. 그쵸. 전력 설비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하고 내지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아마도 그 폐원전이었던 네. 걸 다시 재가동시키는 네. 그런 상황들이 나오니까 원전주의 강세까지 오늘 그쵸. 나타나는 부분이 됐고, 그래서 결국에 이 섹터가 2025년에도 계속해서 인공지능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인프라 구축, 그쵸. 또 소프트웨어까지. 네. 그러니까 지금 엄밀히 따지면 새로운 성장주 혹은 뭐 재탕하는 성장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자 컴퓨팅은 새로운 성장주였죠. 그쵸. 그리고 드론은 약간 재탕 느낌인데 이게 좀 이게 그 뭐냐 그 공격용 무기용 드론으로 이제 새로운 어떤 그쵸. 재탄생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재탕하는 부분이라면 이제 로봇, AI 소프트웨어 뭐 이런 부분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네. 당연히 여기에 붙어가는 게 반도체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드론이라고 하더라도 드론에 반도체가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AI든 뭐든 약간 고성능의 드론이 가려면 좋은 반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로봇이 들어가더라도 제슨토르 그 엔비디아가 그 반도체 그 로봇용 칩을 그 이제 시제품 출시하겠다고 했잖아요. 제슨토르. 그럼 그것도 반도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양자 컴퓨팅은 다른 칩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필요한 것들이 그런 거다 보니까 하드웨어가 뒤늦게, 특히 우리나라 하드웨어 잘하니까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또 이제 이런 그 소식도 있어요. 드론은 아무래도 이제 최근 전쟁에서 아까 이제 공격용 드론 말씀하셨는데 전쟁에서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 무기가 되어버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드론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드론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수출하고 하는 국가가 중국이거든요. 근데 중국산 규제하니까. 요걸 가지고 미국이 활용할 수 없어. 없죠. 그래서 오늘 네. 이전에 우리 미국 이번에 미국 정부에서 중국산 드론 기술을 규제하겠다는 것을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또 중국은 반발하고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되면서 오늘 또 드론 관련주가 국내에 그쵸. 야 그러면 한국의 뭐 이런 쪽이 조금 더 나타나고. 그래서 오늘 뭐 에이럭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약간 상승폭은 둔화되긴 했지만 뭐 에이럭스, 뭐 코난, 뭐 제이션 시스템, 뭐 딥마인드, 한컴이 약간 이건 소프트웨어 쪽이고요. 그리고 스마트 레이더는 오늘 하락을 했지만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 드론 관련해서 이제 레이더 이런 게 이슈가 좀 있었던 기업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본격화 될 거잖아요. 전쟁에서 일론 머스크가 그치. 야 F-35 같은 유인기 그거 비싸기도 하고 멍청이들만 만드는가 이렇게 하고 야 미사일하고 드론만 있으면 돼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게 그 파장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고 실제로 지금 가장 불쌍한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청년들 그저 파병 가 있는 북한 병사들 북한 병사들이 지금 드론 공격으로 막 그렇게 많이 유튜브나 이렇게 돌잖아요. 뉴스에서 나오고 드론이 막 무서움에 떨어갖고 피해 도망가는데 결국에 이제 그쵸. 쫓아가서 드론의 속도를 사람이 달리기로 도망 못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2차 전지가 좀 강했잖아요. 사실 오늘 저도 이제 진행자가 질문해서 네. 사실 생각하지 않았었던 부분들인데 드론이 커지게 되면 2차 전지도 같이 갈 수 있겠다. 생각이 순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2차 전지가 좀 움직였나? 근데 이제 그거는 또 이제 일단은 그래도 다시 그렇죠. 전통적으로 테슬라가 그죠. 테슬라긴 한데 팍 올라가니까. 그죠. 테슬라 이슈도 있긴 한데 테슬라가 8% 올랐으니까 그것도 맞긴 한데 그러니까 길게 본다라면 네네. 이게 드론이 자살용 드론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갔다가 다시 원대 복귀하는 드론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F-16, 뭐 F-35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존에 막 5,000대가 있었다면 이걸 좀 줄일 수는 있다. 뭐 3,000대나 2,000대로. 근데 대신에 요 이 전투기에 갈 때 드론이 같이 가준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얘가 어떤 위험한 임무를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끼리 격투할 때는 얘가 그 미사일 가서 유도를 한다든가 뭐 하든가 그럼 얘가 갔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 다시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배터리 성능이 더 좋아야 되는 거니까 2배 이상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길게 본다라면 지금 그렇다고 뭐 LG 엔소를 보자라는 게 아니라 드론에 특화된 배터리 업체들도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오늘. 지금 이제 오늘 그 2차 전지 관련돼서는 또 중국 상무부 소재 수출 금지 및 이제 뭐 테슬라 상승 요게 같이 그게 제일 맞물리면서 컸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그런 상승세가 또 같이 나오는 부분들인데 근데 한편으로 방금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나라 그 잠수함 기술이 정말 뛰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국가가 있기는 해요. 그렇게 이제 유럽 쪽의 기업 국가들이 잠수함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가 이제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는 그냥 일본하고 우리 그렇게 딱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일본은 일본의 장점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그 빠른 기동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어뢰가 날라오면 빨리 피하기가 빨리 꼬리 쪽에 X 선회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기술이 특화되어 있어서 그런 건 되는데 대신에 속도가 느려요. 그 항해하는 속도.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얘네가 깊은 바다에 숨어 있다가 공격하는 그런 작전을 주로 씁니다. 그래요? 일본 전략적으로. 일본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잠수함보다 깊숙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 몸체가 동그랗잖아요. 잠수함이 보통. 그러니까 이제 압력을 골고루 받았을 때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복합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일본께. 다른 데들은 유럽이나 우리나라는 단순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 복합이다 보니까 두꺼워서 실내 내부 공간이 매우 좁아요.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캐나다 잠수함 고공정 그 수주에서 포기한다. 이걸 맞출 수가 없다. 자기네들은. 그것도 있고 제가 듣기로는 잠수 시간 자체도 좀 짧다고 하던데. 네네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는 이게 이면이 바다잖아. 그렇죠. 워낙 그 거리도 길고. 그리고 이면이 바다인데 이게 이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서 가든 뭘 하든 하려면 이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잠수 시간이 좀 중요한데 양쪽으로 이렇게 다니지는 못할 테고 아마 각각 있어야 될 건데 잠수 시간이 좀 중요하다. 네네네.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그게 좀 떨어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많이 떨어집니다. 이제 거의 우리나라에서 잠항이라고 그러죠. 잠항 작전 시간이 가장 긴 걸로 알려져 있어요. 장보고함 3 뭐 이런 게. 그래서 거기에 가장 그나마 가깝게 갈 수 있고 캐나다인들이 등치가 크잖아요. 일본인들은 등치가 좀 작고 그러다 보니까 실내의 그 복지 공간 답답해 미쳐버린대요. 답답하지. 그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공간들이 필요한데 평균 키가 다르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잠수함이 그런 부분들을 잘 빼는데 그 또 한 가지 요인이 우리는
그 전지를 활용한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러다 보니까 기존 것보다 훨씬 오래 조용하고 오래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방금 그런 드론도 장거리를 이용하려고 하면은 배터리가 더 성능이 좋아져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무거우니까 배터리는. 이번에 바보 같은 놈들 북한 띄웠다가 못 왔잖아.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정말 장거리는요 수소로 갈 수 있어요. 그쵸. 수소는 여러분들 공기 압축 해가지고 액화까지 이렇게 만약에 가능해진다면, 액화는 어렵습니다만 매우 압축하면 매우 가볍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그것을 사용하는 부분들에서 무게가 가벼워지니까 그만큼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돼서. 그리고 잠수함은 바다로 가니까 자동 압축도 되겠네. 그건 아닐 거고, 네, 그거는 아닌데. 그런가요? 그래서 지금 알겠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사용을 해요. 그 잠수함에서 수소를 활용해서 이제 에너지를 쓰고, 그쵸. 그다음에 2차 전지로 또 에너지를 쓰고, 그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우리나라는 사용하는데 그 기술력이 좋긴 합니다. 그리고 뭐 이건 옆으로 또 좀 샜지만 배 같은 경우도요. 이 자동차의 자율주행은 FSD가 최고라고 하지만 배 자율주행은 현대중공 기술이 최고라고 합니다.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잠수함 기능이 들어가면 또 그런 것도 우리나라가 또 장점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무튼 방산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드론의 그 역량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드론주들은 저도 생각했을 때는 한참 전부터 계속 얘기를 드렸었어요. 제가 지금 얘기 많이 하셨죠. 공개 방송을 하면서 뭐 제이시언이 됐던 에럭스가 됐던 그 밀리면 사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까지 최근에도 그렇게 말씀드려서 눌러지잖아요. 저렇게까지 빠지는데 급등이 쉽게 나옵니다. 역시 관련해서는 그냥 에이럭스가 잘 지금은 보는 게 대장주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쪽 관련주들도 좋은 모습 보여줬고, 양작 컴퓨터가 오늘 관련돼서 상한가 종목이 매우 많이 폭발적으로 나왔는데 오늘 이거 어떤 이유 때문에 올라간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결국엔 이제 그 CES에서 양자 컴퓨팅 부스를 새로 신설한다. 근데 이거는 처음 나온 뉴스가 아니고 이미 구글이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양자 컴퓨팅 그 공개를 좀 하면서 사실은 지금 양자 컴퓨팅의 제일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건 IBM이거든요. IBM의 양자 컴퓨팅이 제일 높고 구글의 양자 컴퓨팅은 아직은 IBM에 비하면 뒤처져 있지만 어쨌든 우리도 상당히 괜찮은 걸 만들었다고 하고 있고, 이것을 이번에 CES에서 일부분 공개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슈가 돼서 올라왔고, 또 이번에 어찌되었든 지금 CES 주목받고 있는 게 젠스왕이 6년 만인가요? 6년 만인가 8년 만에 CES에 왔다. 참가한다. 그래서 이 기조연설을 내일 오전 10시인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다. 그러면서 주목받고 있고, 어떤 말을 할지. 두 번째는 이제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보여줄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가장 큰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실은 그동안 강했었던 엑스게이트, 뭐 우리로 그러니까 엑스게이트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지만 뭐 우리로는 16%, 그리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이 회사가 이틀 연속 상한가. 근데 약간 동전주라서 그렇긴 하죠. 이틀 연속 상한가 갔는데 시가총액이 또 470억이고요. 그리고 아이윈 플러스 이 종목도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이틀 연속 이 종목도 상한가. 그러니까 약간 좀 가벼운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이제 뭐 엑스게이트가 됐든 뭐 코이버, 뭐 우리로 이런 기업들은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단가도 좀 높아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좀 작전하기 쉬운 쪽이 뭐냐 해서 이쪽이 강했는데, 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못 간다는 뜻이 아니라 최소한 CES가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에 끝나나요? 아무튼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 끝나는 시점까지, 혹은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이제 어떤 뉴스가 나오는 시점까지는 추가 상승 가능성은 조금 더 열려 있다. 다만 지금은 그 상승을 했을 때 좀 이익 실현하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눌렸을 때 다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양자 컴퓨팅 기술이
AI 다음에 또 이제 그쵸. 인류의 삶을 바꿔놓을 기술일 거다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고 사실 이 양자 컴퓨팅 기술에 관련돼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않죠. 거예요. 네. 상당히 어려운 분야이고 근데 마치 초전도체 주들이 올라갈 때처럼 이게 뭐야? 라고 할 때에 제대로 된 설명이나 혹은 이게 얼마까지 진행이 됐어? 라는 부분도 전혀 알 수 없어 네. 라는 부분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야 이거 이만큼이야 확정됐어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없는 상태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그쵸. 요번에도 구글에서 양자 컴퓨팅에 초전도체 기술이 쓰였어 라는 소식 때문에 또 그쵸. 도체가 올라가듯이 왜냐면은 자 그때 2년 전에 초전도체가 이슈가 됐을 때 그때 초전도체를 활용하면 제일 핵심적인 게 양자 컴퓨팅을 엄청나게 빠르게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서 같이 이슈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면 양자 컴퓨팅이라는 게 그 찰나 정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가락으로 이게 딱 이렇게 잘 맞추기 어려운데 어쩌다 한번 딱 맞을 수 있잖아요. 요 찰나에 갑자기 10에 10승, 100승 이 정도의 계산력을 쫙 해가지고 뭔가를 풀어낸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초전도체가 이게 정말 상온 초전도체가 개발이 된다라면 찾아진다라면 상온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마이너스 234도인가 7도잖아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100도라든지 이렇게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양자 컴퓨팅의 요 찰나의 시간이 네. 엄청 단축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한번 이슈가 있었고 지금도 이제 그런 것이 진짜 상온 초전도체가 만약에 개발이 해결된다. 그러면 양자 컴퓨팅은 바로 2, 3년 안에 진짜 그 슈퍼컴퓨터가 활용될 수 있을 거다. 일반 어떤 국가라든지 정부기가 이런 데서. 그래서 그런 게 해서 같이 묶여가는 건데 지금은 초전도체는 조금 빠지는 것 같고 양자 컴퓨팅 쪽에 조금 더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이제 크로스 되면서 작전 세력들도 작전해 먹기 좋은 그런 구간이 되죠.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거다 보니까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상승하는 종목들 자 이게 양자 컴퓨팅 관련된 주예요. 이게 관련주입니다. 얼만큼 관련도가 있나요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또 설명을 못 해요. 네, 못 해요. 그 회사가 진짜 정확하게 양자 컴퓨팅에 관련된 기술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도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대부분이 네. 그나마도 약간 보안 관련된 쪽이 움직이는 그쵸, 것이지 그쵸. 실질적으로 양자 컴퓨팅 관련된 기업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네, 오늘 그래서 네. 우리가 또 보안주도 강세였는데 네, 보안주가 좀 아까 이제 강했죠. 어떤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러다 보니까 작전 세력들도 그걸 해먹기가 좋다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논리로 이제 끌어당겨 버리면 우리 양자 컴퓨터야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올라가는 거. 초전도체도 마찬가지고 대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 대선주야, 우리 이재명주야, 우리는 누구네주야 이래버리면 그냥 올라가 버리는 상황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니까 주의가 필요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게 또 엄청난 시세를 내는데 이때에 반드시 만약에 접근을 할 거라면 양자 컴퓨팅도 만약에 접근을 할 거라면 가장 센 종목 무조건 대장주만 선별해서 약한 종목은 제외시켜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1월 달의 모습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겠죠, 그죠? 저는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전략을 잡아야 되냐면 오늘처럼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네. 지난주 금요일처럼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 그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시가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계속 상방을 좀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오늘 전략은 제가 이제 지난주 주말 전략은 뭐였냐면 금요일의 시가 코스피로 따지면 한 2,400포인트가 될 것이고 코스닥으로 따진다라면 금요일의 시가니까 한 90포인트나 88포인트가 될 것인데 그럼 오늘은 이제 이게 또 올라왔으니까 다시 한번 또 지선을 좀 바꾼다라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705포인트 정도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시가 언저리가 이제 2,450이잖아요. 그러니까 2,400 한 40포인트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의 종가나 오늘 저가 언저리 이 자리가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고점을 더 높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눌렸을 때 겁을 먹고 도망갈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 정말 최악의 경우는 지난 금요일에 시가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저는 적극적으로 주식을 좀 더 담을 수 있다. 현금 비중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1월 그 작년 말에 마지막 방송할 때 현금 비중을 한 50% 정도 보유하자라고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수급이 돌아왔고 거기 또 저점에서 강하게 반등을 줬으면 지금은 주식 비중 한 70% 정도까지는 뭐 한 70, 80% 정도까지는 늘릴 수 있는 구간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접근을 해볼 만한 네. 그죠? 계속해서 강세 움직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일단은 뭐 1년 내내는 모르겠고 그죠? 상반기도 네. 모르겠고 당장 뭐 이번 달만 일단은 생각해봤을 때 이러이러한 섹터가 그래도 가장 유효하지 않을까 전략을 짠다면 어떤 섹터를 좀 강하게 보세요? 일단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지금 강한 종목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강한 강하게 종목이 올라온 것들. 그러니까 비싼 것 같아도 사실은 이들 기업이 저점 대비 기준으로 많이 올라온 것이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혹은 뭐 최고가 대비랄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좀 그래서 저는 하이니스 같은 경우 좀 눌리면은 충분히 한 1만 원, 2만 원도 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충분히 이런 상황이면 한 6만 원 언저리까지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그럼 반도체를 보시되 이제는 후공정 장비주라든지 또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전에는 이제 파크 시스템즈를 상당히 강하게 말씀드렸었는데 이제부터 좀 보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PSK 홀딩스가 오늘 이제 올라왔으면 전공정에서 이제 PSK가 뒤따라갈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럼 PSK 같은 경우 어제 오늘 이틀 정도 올라온 거예요. 네. 그럼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하나마이크론이 오늘 엄청 올랐어요. 네. 올라왔는데 저는 오히려 하나마이크론보다는 하나머티리얼즈가 더 오히려 이 회사가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걸 따지면 더 좋은 회사거든요. 하나머티리얼즈는 계속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면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충분히 조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이게 저점에서 이제 돌리기 시작한 거니까 좀 바라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그리고 이번 2, 3일 동안은 사실은 디자인하우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별로 안 움직였어요. 오늘 에이징랜드도 올라왔다가 좀 윗꼬리가 나왔고 뭐 AD 테크놀로지만 8% 정도 올라왔는데 저는 이게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레거시 반도체 쪽 엔비디아 향이 좀 좋았으면 또 이제 브로드컴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면 최근 한 일주일 정도 이 반도체가 약간 레거시 쪽이 좋을 때 쉬었던 게 유리기판이라든지 에이직 디자인하우스 관련된 종목군들이었는데 이쪽도 의외로 좀 반도체 쪽에서는 좀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대형 이제 주가 지수가 움직이려면 반도체만 가지고 가기 힘들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를 보기에는 저는 아직은 조금 체크해야 될 부분도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못 움직인 게 전 금융주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네. 은행주들. 그러면은 이제 4대 금융지주가 오늘 같은 경우도 의외 조금 그러니까 약간 바닥을 다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뭐 비록 많이 못 갔지만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지켜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약간 차익선 매물이 나오고 오히려 이럴 때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조선주 같은 경우는 조금 수익률 차원에서 본다라면 힘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조선주는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중소형주 그러니까 코스닥 쪽을 본다라면 여전히 로봇주들 오늘 좀 쉬었는데 뭐 조정이 아니라 횡보하는 모습들. 그렇죠. 그러면 충분히 로봇주들도 뭐 오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끊임없는 사랑을 좀 받고 있지만 그 나머지 중소형 로봇주들도 오늘 고르게 올라왔거든요. 네. 그럼 로봇주들도 충분히 저는 공략 가능하고 게임주들 크래프톤, 그 시프트업 이런 기업들 보시면 이제 시프트업 같은 경우 보면 요 저항대 한 65,000원 돌파를 계속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크래프톤은 지금 보시면 다시 이제 요 상단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저는 항상 뭐 실패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계속 고점을 시도하는 기업은
고점을 뚫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지 에이 요것도 맞고 떨어지겠지라고 보는 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약간 눌림목이 나온다라면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보통 한 달의 강세를 좀 점칠 때는 지난달 말 끝나기 직전, 그다음에 이제 올 그 달이 이번 달이 됐을 그 때 달 초반, 네, 그 달 초에 강세를 연이어서 나타내거나 어쨌든 눌러줄 때 짝 조금 빠지고 그렇죠. 올라갈 때 세게 가는 뭐 이런 것들이 주도주가 돼요. 그래서 초반에 벌써 많이 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되려 저렇게 센 종목들이 더 가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게 맞겠다.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지수의 강세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요번에는 코스닥에 있는 그동안 낙폭이 컸던 한때는 움직일 때 정말 무섭게 움직였던 뭐 로봇, AI 소프트웨어 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요번에 엄청난 강세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또 XR기기도요. 요번에 또 CS 관련되거나 뭐 삼성전자나 이제 구글에서도 또 한 번 도전하는 그런 소식이 최근에 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도 강세 모습들 나타나고 있으니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가장 최첨단의 하이테크에 있는 그런 기술주들 그 좀 중점적으로 바라보면 2025년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풍족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도 좀 생각이 듭니다. 2025년이 물론 이제 아직 뭐 3거래일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정확히 못 드리지만 작년에 어떻게 보면 진짜 고점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조정이 나온 거예요. 코스피 그렇죠. 같은 경우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 연봉을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한 20% 이상 그러니까 조정이 나온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고점이 거의 없었죠. 하지만 고점 대비해서 거의 30% 가까운 하락이 나온 거거든요. 그럼 주가 지수가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코스피 같은 게 20% 조정이 나왔다? 그러면 최소한 뭐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되돌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꽤 강한 랠리가 뭐 1분기 정도는 1분기나 상반기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설사 1분기에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연말로 갈수록 고점은 더 높아지면 높아졌지 다시 막 저점을 계속 낮춰갈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언급이 안 된 섹터가 딱 한 가지가 더 있긴 한데 요거는 사실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중국발 또 바이러스가 지금 뭐 미국에서도 맞습니다. 미국에서도 4개 뭐 지금 유행 독감부터 코로나19 그다음에 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4가지가 지금 유행이라서 팬데믹이 아니라 쿼드데믹 맞다. 쿼드데믹에서 4가지의 그 전염병이 유행을 하고 있다. 근데 중국은 중국대로 또 말이 좀 어렵긴 하던데 또 코로나19에 마치 무슨 변이처럼 지금 그런 질병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이 청소년 이하 어린이들한테 좀 더 취약하고 감염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뉴스 한 번씩 보시면은 몸살과 독감, 통증 이런 것들이 동반된 독감이 매우 크게 유행을 하기 시작하는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오늘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또 엄청난 강세였는데 얘네들은 안 갔으면 좋겠다.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뭐 시젠이 16%, 네. 그리고 랩지노믹스가 29%, 그리고 엑세스바이오가 20%. 랩지노믹스 상한가. 네, 랩지노믹스 상한가. 그러네요. 29%가 상한가네. 그래서 올라오긴 했는데 사실은 진단 키트는 되게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과 같은 흐름들이 저는 안 올 거라 생각하고 있고 또 안 왔으면 좋겠고 사실 우리가 지금 아직도 그 코로나19에 의한 어떤 걸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받은 충격, 경제적인 어떤 문제나 한 30%는 자영업자님들 다 지금 뭐 다시 최근에 더 문 닫는 분들 더 많이 힘드시고 그 타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그러한 상황이 다시 연출되듯이 좀 비슷하게만 간다 하더라도 매우 큰 타격을 또 받아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제발 중국 좀 더 이상 이런 거 만들지. 아니 좀 정상적인 거 공산품 수출만 해요. 이상한 거 수출하지 말고. 참. 그래서 요것도 일단은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제 항상
요 시즌, 요 계절적으로 요 구간이 또 이 독감이나 맞아요. 감기가 또 제일 많이 나올 네네네. 때인 게 이제 아이들이 이제 방학하고 조금 지나면서 이제 그런 이제 유행병이 조금 걸릴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여기저기 이제 다른 학습 활동도 그쵸. 많이 또 다니기도 하게 하고 이제 되고.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애들끼리만 네. 있다가 다른 애들과 섞이기 섞이니까. 시작하고 왜냐면 학교 다닐 때는 몸이 안 좋으면 이제 요즘에 안 가죠. 자체적으로 안 가고 아예, 하는데 아예 학교 오지 말라 그래요. 이렇게 모임 이렇게 외부 활동 이런 건 또 다르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한 가지 요령이 이거 좀 그렇게 하긴 하는데 저희 아이가 학교에 갔는데 오늘 우리 학교의 반에 절반 정도 애들이 안 왔어. 절반이나 안 와. 네, 안 와요. 그럴 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심각한 거죠. 그쵸, 심각한 유행하고 거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한 번씩 저 진단 키트들을 보거든요. 근데 어김없이 수익이 나요. 이번에도 그랬어요. 하준이한테 물어봐야겠다. 이번에도 그래서 제가 수젠텍이라는 종목으로 금요일 날 이제 저는 팔아버렸지만 일단 수익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한가까지 가고 또 그 추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수익을 내면서도 뭔가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도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그렇죠. 야, 그래서 지난번에는 겨울에 한 번씩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겨울에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이고 끝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고 움직이고 끝나면 좋겠어요. 네? 지난번 코로나 때처럼 막 이렇게까지 간다는 거는 지금 엄청난 시련이 또 닥쳐와야 되는. 그쵸. 이걸로 수익 내기보다는 절대 오면 안 되죠. 네네 다른 걸로 수익이 나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오늘 희망적인 것은 지난 금요일과 지금 우리가 국정 공백이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지금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시장이 좀 마음을 먹은 게 아닌가. 외국인들 그래도 이제 이 정도라면 글로벌 전체에서 한국 시장이 가장 밸류적으로 저렴한 국가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유일하게 작년에 거의 마이너스, 그것도 마이너스 1, 2%도 아니고 한 10% 이상 난 국가가 우리나라가 그 안에 속해 있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 신흥국 국가도 아니고 나름대로는 경제 대국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실적이 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막 적자로 전환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현대 기아도 역대 최대 실적, 하이닉스도 최대 실적, 삼성전자도 사실은 예상치가 줄어든 것 뿐이지. 어쨌든 흑자 전환하면서 삼성전자 작년 한 해 동안 이번에 4분기 실적 나오는 거 확인해야 되지만 거의 한 25조 정도 수익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회사 그런 기업들이 질비해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엄청 빠졌다. 그러면 사실은 박앤세이랑 마찬가지죠. 자, 뭐 일단 환율 걱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길어지면은 국가 신용등급 강등에 그쵸. 대한 또 두려움도 있어서 그런 불확실성들이 좀 빨리 해소될수록 우리가 또 상승해 볼 수 있는 2025년 상승해 볼 수 있는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이번 주간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번에 또 첫 번째 1월에 그 옵션 만기이 옵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들에서 저는 어쨌든 조금 더 만기 전에 혹은 이제 조금은 더 상방 쪽을 보고 싶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려봅니다. 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오늘 오늘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수요일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 끝나고 방송을 이제 그날 라이브 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수요일이 미국이 또 휴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이 지미 카터 대통령 전 대통령의 그 사망 그 백세 애교 애도한다고 죄송합니다. 애도한다 휴장이기 애도. 때문에 의외로 그러니까 이번 주에 미국 지장이 금요일에 고용지표 발표가 있는 거 말고는 크게 어떤 요동을 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나라가 의외로 쭉쭉쭉 뻗어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요일 같은 경우도 옵션 전략을 잘 잡으시면 만기날 다음날 의외로 혹은 수목 의외로 좋은 결과 볼 수 있으니까 또 그런 것도 라이브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집중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시장에 대한 전략 그리고 지금 파생 선물 옵션에 대한 기초 강의 이런 부분들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의 미남 주식 검색하시면 또 공부하실 수 있고 저는 매일 아침 8시 30분 공개 방송을 통해서 아예 장중 여러 가지 것들 잡아 드립니다. 종목부터 시작을 해서요. 시장 방향, 파생,
풋 뭐 이런 관련된 부분들 실시간도 많이 잡아드리니까요. 참고하셔서 한번 또 놀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또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 뵙도록 하고요. 고생해주신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